안녕하세요. 하루하나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거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 영상이 되겠죠. 자,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동일한 결과 작업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건데, 자, 뭐 이전 영상 못 보셨던 분들은 앞에 두 영상이 이번 이제 예제를 설명하기 위한 사전 부분들이었으니까 그 영상을 꼭 참고해서 보시고, 그리고 보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려요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파일을 바로 보면서 설명을 좀 해 드리면, 제가 이런 문의 유형들이 있을 때 자, 보고서를 이렇게 돌려받는 방법을 앞에 두 영상을 통해서 수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죠. 자, 그럼 이제 이 결과를 동일하게 제가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이 표는 당연히 엑셀표로 등록되어져 있으니 제가 바로 리본 메뉴 데이터 탭에 요 테이블 범위에서라고 하는 걸 눌러서 파워 쿼리 편집기 창의 데이터를 보여지도록 만들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클릭을 하면 자, 바로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보여져요. 자, 그럼 여기에서 이제 써야 될 열들은 사실 요 문의 사항하고 요 문의 유형이잖아요. 제가 이전에 수식 관련해 가지고도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수식을 좀 어느 정도 대략적인 흐름이라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작업들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자, 제가 요 문의 유형의 문의 사항별로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세어 볼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그룹화 같은 거 이용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. 자, 홈 탭에 요 그룹화라고 하는 명령을 눌러 보면 대화 상자가 하나 뜰 건데요. 제가 고급으로 바꾸고 옵션을 자, 이 그룹화 조건으로 문의 유형부터 하나 더 추가할게요. 문의 사항 요 두 개가 이렇게 묶여지도록 만들고 자, 여기에 전체 행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요걸 인제 개수라고 그냥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확인 버튼 눌러 가지고 보면 바로 요렇게 집계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. 이전에 제가 이걸 인제 배열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려고 꽤 복잡한 수식 같은 것들을 사용했었죠. 자, 그런데 쪼금 크게 키워서 보여 드릴까요? 자, 이런 것들은 비교적 좀 더 수월하게 파워 쿼리에서는 간단하게 작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그다음에 했던 작업이 제가 뭐였었냐면 여기 있는 개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개 이상일 두 개 이상일 때죠. 두 개 이상일 때 요 문의 사항하고 이렇게 붙어 가지고 가로 안에 이렇게 문자가 쓰여졌었죠. 자, 그럼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려고 그러면 열을 합쳐야 되는데 조건에 따라서 합쳐야 되니까 제가 열 추가 쪽에 사용자 지정열을 이용해서 한번 if 함수를 한번 써 볼게요. 사용자 지정열에 들어가 보면 자, 이렇게 수식을 사용할 수 있는 열이 나오죠.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써야 되는 것들이 문의사항 그 내역을 상세 내역이라고 해 볼게요. 상세 내역이라고 인제 작업을 이름을 붙여 놓고 여기다 작업을 할 때 일단 판단을 해야 되니까 if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은 대소문자 구분하죠. 기본적으로 파워 쿼리에서 if라고 하는 그 함수는 이렇게 써요. 제가 여기다가 또 한글 쓰면 좀 그러니까 요거 좀 설명드려 놓고 작업을 해 볼게요. 그러면 간단한 것들을 제가 한번 크게 키워서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여 드리면 여기 인제 조건이 true, false 조건이 하나 붙고요. 그다음에 then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가 true 파트겠죠. true가 반환될 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냐. 그다음에 else 여기가 인제 false 파트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데 어차피 제가 뭐 한글 쓰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바로 수식을 한번 작성을 해 보면 요 개수라고 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. 요거 더블 클릭하면 요 대괄호 안에 묶여서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개수가 한 개 이상이면 요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true 파트에서 뭐 할 건데 요 문의 사항에다가 개수를 연결할 거죠. 그럼 문의 사항 요렇게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으면 대괄호 안에 이렇게 문의 사항 이렇게 들어가져요. 자, 그럼 여기에다가 연결하는데 괄호 안에 이렇게 할 거고 당연히 여기 붙어야 되는 건 개수죠. 그럼 요렇게 들어가져요. 자, 이렇게 되겠죠.
아니면 여기가 문의 사항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.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래요. 흐름은 이러는데 지금 여기 있는 개수가 지금 숫자잖아요. 근데 요 앰퍼샌드라고 하는 연산자가 파워 쿼리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개수라고 하는 게 텍스트 데이터가 대줘야 되거든요. 이게 이제 텍스트 프롬이라고 하는 함수니까 자, 이렇게 묶어 가지고 사용해 줄 수 있어야 얘들을 연결해 주는데 문제가 없겠죠. 물론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1, 2, 3 아이콘 클릭해 가지고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로 바꿔 놓고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의 데이터 변환 함수 같은 것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서 제가 한번 써 보면 붙여 넣어서 확인 버튼 눌러 주면 자, 인제 요런 것들이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. 그럼 이제 저는 사실 인제 요 문의 유형별로 묶어서 요 값들을 하나의 셀에다 나열하면 되잖아요. 그럼 이제 1차 가공은 끝난 거니까 문의 유형별로 그룹화를 한 번 더 하시면 돼요. 자,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. 문의 유형 선택을 하고 홈 탭에 그룹화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번엔 뭐 개수 세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 상세 내역이라고 하는 열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행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요렇게 만들어 주고 제가 여기 이름도 그냥 똑같이 상세 내역이라고 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, 확인 버튼 눌러 주면 요렇게 묶이겠죠. 그럼 요 상세 내역은 요렇게 데이터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. 저는 여기서 어떤 열이 필요하냐면 요 열만 필요하죠. 그죠? 그걸 인제 요 수식 입력줄에서 편집해서 작업 만들어 낼 건데 수식 입력줄이 보여지지 않는 분들은 요 보기 탭에 수식 입력줄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. 요거 확장시켜 보면 여기에 each 언더바 부분에 콤마하고 타입 테이블 해 가지고 요 대괄호 안에 문의 내용, 문의 유형, 사항, 개수, 상세 내역 이렇게 나오죠. 자, 여기서 상세 내역만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each 언더바 부분 요 부분에서 타입 테이블 부분 없애고 요 안에 쓰여져 있는 것들 중에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 상세 내역이라고 되어져 있는 열만 남겨질 수 있도록 남겨 놓고요. 요 텍스트 부분 데이터 형식은 뺄게요. 자, 그럼 인제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열들 중에 요 열만 필요하다라고 수식을 고쳐 놓은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엔터 키 눌러 주면 테이블이 리스트로 바뀌어요. 그럼 여기에는 요런 값들이 들어가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. 얘를 인제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제가 여기서 확장할 건데 값을 추출할 거고요. 자, 여기서 추출할 때 값들을 어떻게 구분해 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줄을 바꿔야 되잖아요, 이렇게.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거에는 안 나와요.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요 아래쪽에 특수문자 사용하여 뭐 연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예, 들어가 보시면 여기 뭐 탭, 캐리지 리턴, 뭐 줄바꿈 이런 거 있죠. 캐리지 리턴 이런 것들이 줄바꿈이니까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. 아니면 그냥 줄바꿈 이런 거 눌러 주시면 요렇게 LF라고 해서 라인 피드의 약어예요. 이게 인제 우리가 함수로 썼을 때 요 캐릭터 함수의 10번 문자 코드 지정했었던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자, 요렇게 열들이 구분되어져 나오죠. 아, 이때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네요. 자, 여기서 개수가 요게 나왔었어야 되잖아요. 그럼 제가 그룹화할 때 여기에 합계, 개수의 합계가 나왔어야 되네요. 자, 그러면 수식을 편집해도 되고 지금 제가 이걸 고쳤기 때문에 문의 유형의 상세 내역만 지금 제가 돌려받은 건데 자, 여기에다가 중괄호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. 물론 여러분들이 수식을 편집할 수 있으면 여기서 직접 이렇게 편집을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까 그룹핑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할 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직 수식 그 편집하는 것들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요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해서 보여 드릴게요. 자, 이건 그냥 엔터 키 누르고 자, 요 부분을 요 전 단계로 이동해 가서 여기서 그룹핑을 다시 해 볼게요. 자, 여기서 홈 탭에 그룹화를 이용하는데 자, 요런 단계 삽입 메시지 나오면 삽입 버튼 눌러 주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자,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여기 인제 아까는 요렇게만 했었거든요. 요걸 상세 내역이라고 했었는데
자, 요 위에 합계가 하나 나왔어야 되니까 개수의 합계가 나왔어야지 전체 그 상 문의 내용 개수를 알 수 있거든요. 그럼 고급을 눌러서 집계를 추가하고 여기엔 합계를 구할 건데 요 개수의 합계를 구할 거다. 얘가 문의 개수다. 자, 이렇게 해 볼게요. 자, 그리고 나서 얘를 위쪽에다 올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먼저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해 놓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,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아까 요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제가 상세 내용 열만 남겨 놓고 없애고 하는 작업을 했었으니까 요걸 고대로 여기서 다시 해 보면 여기 이치 언더바라고 하는 부분에 자, 요 부분에서 제가 요 상세 내용만 남겨 놓고 요렇게 다시 제가 그냥 대괄호 안에 있는 걸 따로따로 지울게요. 자, 이렇게 지워 놓고 텍스트 요거 지우고 엔터키 눌러주면 아까 여기 똑같이 나오죠. 요 작업은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. 삭제하고 그러면 추출된 값이 나올 때 요 문의 개수도 그대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. 자, 이렇게 만약 중간 과정을 까먹고 놓쳤다. 예, 그럼 다시 이렇게 중간 과정을 편집해서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으면 돼요. 자, 그럼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얘를 인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반환받을 수 있으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게 변환 결과라고 제가 그냥 이름은 간단하게 바꿔 놔 주고 엑셀로 내려보낼 거니까 파일 탭에 받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을 해서 자, 제가 표로 내려야 되는데 요 데이터들은 기존에 있던 요 보고서 시트에다가 제가 내려보내 볼게요. 자, 그럼 여기가 보고서 시트에 음 오른쪽에 제가 반환받아지도록 해 볼까요? 확인 버튼 눌러 보면 자, 여기에 인제 반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, 여기가 이렇게 줄이 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안 보여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홈 탭에 요 자동 줄 바꿈이라고 하는 것들을 눌러 줘야 LF 문자 위치에서 이렇게 줄이 바뀌어서 표시가 되어지거든요. 그래서 얘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쪼끔 화면을 줄여 볼게요. 요거 닫고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결과와 여기 있는 결과가 동일하죠. 중간에 뭐 빈 열이 하나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빈 사용자 지정열 하나 만드시면 되거든요. 자,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파워 쿼리로 편집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자, 이건 뭐 제가 어떤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없다. 그냥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함수를 쓰는 것들이 편하신 분들은 뭐 앞에 영상들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뭐 파워 쿼리 이용해서 작업하셔 가지고 이런 보고서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은 요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죠. 자,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되겠죠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